이재명 임시정부가 이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가격이 진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 가격제를 섣부르겠다가 지금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줄이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요가 줄지를 않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보조금이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면 정부가 그런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수요를 줄게 만들고 그냥 가격을 냅뒀으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었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지들이 이거를 수요를 늘려놓고 이제 정유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예, 석유 최고 가격제의 착시가 문제다. 이재명 임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 최고 가격제 출구전리기 시급하다. 추경에도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지만 최고 가격제에 따른 석유 제품 및 제반 물가에 대한 착시가 불러올 만한 혼란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석유 최고 가격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적 구조. 정부가 이렇게 최고 가격으로 계속 제한하면은 물건 가격이 실제 국제 유가 제품에 비해서 더 저렴해 보이도록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러면 수요가 줄질 않죠. 막 싸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게 되면 국민의 위기의식과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저해할 수가 있다.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다면 도달 시기가 더 2,000원대를 더 높게 빨랐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평감이 있어도 수요를 줄이는 쪽을 국민들이 선택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자, 이런 최고 가격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유사에 대한 정산의 시기다. 임시정부가 정유사의 손실과 분기별로 사후 정산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업계가 산출한 손실을 정부가 과연 고지고대로 보전해 줄 것인가? 정부가 선의로 한 일이지만 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것만이 선의는 아니다. 위기일 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절약하게끔 유도하는 것. 절약을 통해서 소비를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쓰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인데 위기 상황에 국민들을 위기처럼 못 느끼게 만들었으니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손실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고 가격제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동결시키고요. 올리자니 욕먹을까봐 동결은 시켰는데 소비 물가 딜레마에 갇혔다. 내리면 소비가 폭증하고 올리면 물가 쇼크 오고 정책의 운신이 좁아졌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최고 가격 동결을 결정했는데 가격을 내리자니 에너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올리자니 민생 물가가 오를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잘못됐어요 이거. 예, 이건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정책의 딜레마.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멍청한 짓을. 애초에 2,000원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2,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갔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너무 그 가격을 낮추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했다가 좋은 소리 들려고 애를 썼다가 결국에는 줬다 뺏는 꼴이 되니까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가격을 내리자니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이젠 절약해서 사람들이 안 쓰게 해야 되는 이런 기조가 흔들리고 더만 있어. 막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부담이고. 가격을 올리자니 물가가 같이 올라. 바보 같은 짓. 재정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임시정부에서 이미 나라를 망치는 여러 가지 기조가 보인다. 이런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기름 위기가 왔는데도 대응을 이렇게밖에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걸 보면 앞으로도 걱정이죠.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걱정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처도 이 모양이라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 임시정부였는지 보여주죠. 근데 한심한 임시정부가 무엇보다도 크게 망친 게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쪽을 보면은 뭐 이건 전세가 없어. 전세가 씨가 말라버려. 월세 막 개폭등이야. 심지어 전세인데 보증금이 전세급으로 주고 월세도 따로 줘야 돼. 반전세까지 막 횡행해. 그러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니야. 아파트 가격 최고치야. 그건 대체 이 짓을 왜 한 거냐 이거야. 누구에게 좋은 건데. 여기서 이 좌파들의 모순이 있더라는 거야. 이 좌파애들은 전세만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대. 무슨 개소리라고 자빠졌냐고. 전세가 없어졌잖아. 씨가 말랐는데 왜 부동산이 오르겠어. 당연히 오르지. 월세랑 매매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당연히 매매로 몰리지. 더 몰리지 더. 전세가 있어야 매매 수요를 낮추는 건데 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멍청해서 반대로 간다니까. 전세가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니 말이 돼? 얘네들의 주장은 갭 투자한 애들이 갭 투자를 못하게 만들면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는 거야. 무슨 부동산을 갭 투자만 있는 줄 아나? 아니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도 갭 투자를 했던 거야. 연끌을 해서 갭 투자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냥 갭 투자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은행에 대출 받아서 넣어도 또는 전세를 끼고 사도 내 돈은 많았던 사람도 어차피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없었다고. 그러니 아무리 갭 투자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급하게 매도하는 게 아니니까 급매물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 무식한 새끼들이 끝까지 아는 척이에요. 아는 척을. 우리나라 이 부동산을 갭 투자가 올린 줄 알아요. 아니라고. 그런 식이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집값이 폭등해야 됐겠지만 그러지 않았거든. 그때는 전세 물량, 갭 투자 물량 더럽게 많았을 때거든.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지. 전세 물량을 없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지. 선택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 좌파들의 무식함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전세를 없애야 된대. 전세 제도자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건 니들 병신 같은 놈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세가 사기를 치는 새끼가 나쁜 놈이지 전세 제도가 나쁜 거냐? 그러면 이제까지 몇십 년간 그 전세 제도를 통해서 서민이 집을 사는 그 중간에 사다리 역할을 했었던 순기능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가능했던 건데 이 병신. 아유 욕도 아까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주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순기능을 했었던 거라고. 사기 사건이 있었던 건 빌라처럼 가격이 투명하지가 않은 영역에서 사기가 들어갈 여지가 있지. 그 사기의 기법이 뭐예요? 역전세가 일어났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가가 전세보다 더 낮아. 이런 식일 때 사기가 발생할 수는 있지.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들은 매매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이 사람이 근저당이 얼마 잡혔는지 조사하면 다 나오는 이런 마당에서는 사기가 치기가 어렵지. 채무 불이행이 나면 모르지만 사기라는 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랑 이런 새끼들이 아예 시세를 짜고 치는 거잖아. 빌라나 이런 거를 몰라. 이게 2억짜리인지 3억짜리인지 매매가를 몰라. 그런데 전세를 갖다가 이게 4억짜리 전세인데 이거 싸게 나온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매매는 2억 5천이야.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빌라 가격을 알아보지를 않고 그냥 덥석 산 거야. 조건 좋게 해준다고. 그 전세를 들어간 거지. 전세를 들어가서 봤더니만 매매 가격은 2억 5천인데 뭐야 난 전세 4억 주고 이건 사기지. 노골적으로 공인중개사 속여먹었으니까. 그거는 사기를 치는 새끼가 나쁜 거지 왜 전세제도를 나쁜 놈 만드냐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칠 거면 뭐 대출 사기도 문제니까 대출을 다 금지하고 무슨 뭐 코인 사기도 문제니까 코인도 다 없애버리고 뭐만 하면 다 뭐 교통사고 나니까 자동차를 없앨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 무식한 새끼들의 주장대로 다 없애야 돼 뭐든지. 그렇게 해서 전세제도를 없애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우리나라가 나라가 좁고 이런 서울이라는 곳이 너무 좁고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전세제도라는 게 나온 거라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은 없는 거야. 강남에 사람들이 모이지. 강남권에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언제예요? 애들 교육시킬 때라고. 애들 교육시킬 때만 잠시 와서 살고 싶어 딱 한 10년 정도만. 그럴 때 전세제도가 유용하지. 그렇게 해서 그 애들 교육시키는 거 좋은 데서 애들 학원 보내고 부모들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외곽 쪽에서 집 사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사다리 역할로서 전세제도가 숨기득을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이런 제도가 돌았던 거고 거기서 합의돼갖고 서로 간에 갈 수가 있었던 거야. 어렵지가 않고 우리는 아파트 위주니까. 근데 서양은 아파트 위주가 아니란 말이야. 주택 위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라고 할까나 이런 우리나라처럼 어떤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매물이 딱 잡혀져 있고 가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얘네들은 거기서 한번 오랫동안 살던지 해야 되는 거고 애들의 주거 형태도 다 월세 렌트 형태란 말이야. 원래부터 그렇지. 애들은 다 서양은 렌트에 익숙하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땅이 이렇게 넓은 데에서 언제나 차 타고 1시간씩 가야 되는 이런 구조에 있는 그 나라와 큰 나라들과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학벌 위주로 그런 파락군이 지역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부동산이 딱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는 전세 제도를 통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된 건데 그걸 싹 다 없애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러면 더더욱 돈 있는 사람은 학벌 지역에 살게 되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여지조차도 없게 만들어봤잖아. 전세가 없으니. 그 사람들은 이제 몇십억 내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애들 교육과를 강남권에 들어가지도 못해.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놓고 뭔 전세 사기 같은 개소리가 전세 사기 몇 건이나 나온다고. 이게 웃긴 거라. 이게 자빨 새끼들이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다 붕괴시켰잖아. 자 그래갖고 지들 맘맞다나 전세가 없어졌는데 부동산 가격이 1%또 떨어졌냐. 다 올라서 다 이제 외곽까지 다 올라. 지방까지 오른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재명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뭐라고 하냐. 부동산 투기 세력 다시 활동 시작한 모양이래. 이게 대통령이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뭡니까? 자기가 보고를 받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부동산 세력이 있다. 확실하게 우린 이놈들을 잡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겠다. 뭐 체포를 하겠다. 그것도 아니야. 지 마음대로 투기 세력 다시 활동을 시작했대. 이게 망상이지 망상이야 망상. 마치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이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킨다. 지들 마음대로 나쁜 놈을 만드는 거야. 산정을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선거의 결과라고 인정을 안 하고 인위적인 어떤 나쁜 놈들이 나쁜 불의를 갖고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하는 이런 인지 부조화. 이게 정치판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똑같잖아. 지가 정책이 실패했으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나쁜 놈 탓을 하는 거야. 투기 세력의 활동을 다시 시작했대. 이런 증거가 어디 있는데?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데? 없어요. 없다고. 없는데 이런 헛소리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게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거야. 투기 세력. 정말 웃기죠. 아니 지가 대출도 막아. 이거 토지 거래 허가도 지가 다 막아. 그래서 아예 투기 세력을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투기 세력이 다시 활동하는데 이게 무슨 앞뒤가 맞는 그러면 지 정책이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결국엔. 잠시 조용하다 했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이러면서 가겠다는 거야. 집값이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아는 내가 이렇게 하냐? 예. 이재명의 발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지금 뭐 송파구 약세를 벗어나 상승 전환하고 다 올라가고 있어. 외곽도 다 올랐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 예, 1주택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지만 이러면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을 양도세 깎아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세금 거들고 애를 쓰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하여튼 지금 이재명의 어떤 이런 주장 자체가 한마디로 자기 정책의 실패를 부정하기 위해 나오는 인지 부조화죠. 어거지를 부린다라는 거야. 그 어거지를 부리는 이런 그 추한 행태들이 근거 빈약한 나쁜 놈 만들기라는 거야. 섀도우 복싱 하는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 세력,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 간첩 부정선거 이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내가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애들이 좌파들이다. 성향 자체가. 저런 식으로 자기네 망상 속에서 나쁜 놈 설정해서 그놈들이 나쁘고 내 정책은 내가 옳았다. 이거야. 아니지. 니들이 틀린 거지. 니들이. 애초에 그딴 건 없다고. 투기 세력 같은 건 없어. 내가 살 집 만들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사고 거기서 전세 주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여기 투자하고 여기서 예금 받아 먹고 그냥 그런 정도야. 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쓰냐. 근데 그걸 나쁜 돈 만들어서 그냥 너희들이 집값 올렸다? 아니죠. 예, 집값을 올린 건 좌빨 니들이 규제를 하고 전세를 없앴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전세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세를 없애서 올라간 거야.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거 다 개소리라고요. 애초에 갭 투자가 많았을 때도 집값은 안정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자기네들이 규제 정책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무지의 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또 이 준석이가 따박 반박을 했어요. 오랜만에 준석이 어떻게 증명이를
어떻게 증명이를 탈탈 털어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황당한 트위터 나말하는데요. 거짓말 하나씩 짚어보겠고요. 장기 보유와 투기는 반대 말이죠. 당연하지. 투기는 짧게 하는 거고 장기 보유는 오래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장기 보유자를 욕하냐. 단기 투자자는 이미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다. 장기 보유자가 투기 세계를 이란 말은 모순된다. 예.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이미 2년 거주하고 나온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이 무지함을 지적하는 거죠. 이재명은 마치 영원히 처음부터 안 살았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실거주 2년을 이미 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준석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일부 야당이 낸 법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미 공동발의제에 포함돼 있었다. 너 이재명 너도 두 차례 같은 방향을 공개 천명하지 않았냐? 왜 딴소리 하냐? 예, 똘똘한 한 차례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는데 그건 너야 너. 문재인 건 너잖아 너. 예, 바로 너 반성 좀 해라. 네가 바로 똘똘한 너랑 문재인 똘똘한 한 차례 그 선호하게 만들어 놓고 난 탓하냐 이거야. 예, 이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준석이가 따박따박 반박해서 이재명의 어떤 무지함을 잘 지적했다. 여기에 또 이재명이가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한다라 또 황당한 소리 보세요. 대장동보도가 조작이라면서 한국 신문상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앉아있고 정말 한심하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가 한국 신문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팩트가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거라면서 수상 취소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고 다닙니까? 참. 동아일보 법조팀이 대장동 수수보도로 상을 받았다는 걸 보면서 여기에 약이 올랐나 봐. 엄청 긁혔나 봐.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뭐 대장동 관련자들이 지금 뭐 법적 처벌받고 있는 그 구속돼 있는데 웃기고 앉아 있어. 예. 저런 식으로 저게 이제 좌파들의 문제라는 거야. 좌파들은 역사를 자기네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권력만 가지면. 그러니까 좌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정해져 있는 사실을 접근한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걸 객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자야. 그러니 저런 범죄에 대해 접근하는 것도 이미 법정에서 나와 있잖아. 이 대장동에 관련된 애들이 어떻고. 그러면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그러면 왜 환원 액수가 환수를 해야 될 액수를 더 적게 했느냐. 이런 부분 쥐가 해명도 안 하고. 그래놓고 나는 문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당당한 재판이라 봤던가. 바로 이런 점이 이재명의 문제라는 거야. 지금 국가 위기의 서민들은 너 니 때문에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고 고통받고 전세는 없었고 여기저기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 지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 쓰고 있는 저런 한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이게 대통령 맞아 이게? 그러니까 범죄 비의자를 왜 뽑으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신경이 저딴 데 가 있으니까. 나라 발전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자기 사건 얘기하고 앉아있고. 옆에서 말려야 돼. 여기에 한미 관계가 지금 안 좋아졌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쓰잘데기없는 소리 했고 미국이 왜 우리 정보 비밀 정보를 네가 얘기하냐 이거야. 그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를 정동영이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라면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휴민트가 죽지 않냐 임마. 그래서 미국이 정보를 안 주게 되니까 한미 관계가 얼그러졌다 이거야. 청와대가 인정했습니다. 한미 관계 위기를 인정한 청와대. 정동영과 미국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왜 쓰잘데기없는 소리를 하냐고 왜? 정동영이 미국이 제공한 기밀 누설 논란으로 한미 갈등을 만들었고 실제로 위성락이 인정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긴 하다. 예, 지금 이 직후부터 미국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 정동영이가 북한의 우라늄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한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실제 좀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런 방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정을 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결국에는 정동영이가 이런 그 답변 과정에서 북한의 우라늄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 관련 위성 감청 정보를 일부 제한해버렸다. 정동영은 내가 미국으로 받은 게 아니다. 나 딴 데서 얻은 정보를 얘기한 거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미국이 민감하다는데 그 통일부 장관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저기 저런 정보를 알게 된 정보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정동영은 미국 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자기네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인식 차이가 있긴 하다. 예.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예. 그 정동영은 미국으로부터 온 정보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기밀 누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는 지금 이재명 임시정부 안에서 행정부 관련 사람들끼리 지금 갈등이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성락은 안보를 담당하는 입장이고 정동영은 약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담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네 둘이 부처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처야. 그런데 지금 위성락과 정동영이 완전히 상황이 이제 갈라진 거지. 그러니까 위성락의 입장에서는 정동영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화가 난 건 맞다. 근데 둘이 이제 조금 뭐 생각 차이는 있는데 이런 오해를 뭐 자기네들 풀고 있다 이건데 중요한 건 정동영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정동영이 지가 쓰잘데기 없이 아는 척을 해서 지금 관계된 그 정보원들이 위험에 놓이고 여기에 미국이 민감하게 나오게 됐다는 거지. 왜 한국 통일부 장관이 저딴 소리 하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지금 이재명 임시정부가 그렇게 뭐 반북 친미적인 이런 애들이 아니라
자칫 친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좌파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에서 더 큰 오해를 할 맥락이 생겼잖아. 거기다가 정동영이 좀 그 북한에서 너무나 옹골한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이니 더욱 의심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정동영이 입을 조심해야 될 때에 저렇게 떠들어놓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는 게 잘못이 없겠어? 그러니 이 오해를 못 푼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국가안보실장이 터져 그냥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성락과 정동영 간에는 앞으로도 갈등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지금 약간 그 정부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그냥 뭐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재명 임시정부에서 현재 이런 그 국가안보와 이 친북적 요소를 가지고 안에서도 좀 갈등이 벌어진다.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지. 북한이 어느 시대 북한인데 그 북한 따위한테 우리가 온건하게 갈 때가 아니잖아. 이런 면에서 정동영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이 12%야. 살려줘! 예. 이런 거는 야 중도 12% 하여튼 뭐 중도 사람이 지지하는 것도 신기하긴 하다. 12% 많은 거 아닌가? 예. 비교 얼탱이가 없네. 지지하는 정당이 더불어갑니다. 48. 국민의힘이 20이었지만 하지만 중도층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12%였다. 무당이 31.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중도층이 완전히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고 중도층 반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 국민의힘의 표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민주당 이탈이 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에서 좀 위험성이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민주당과의 지금 차별화에서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반복 얘기하는 게 윤석열 때부터 이 그 권력 구조가 너무 북한식 체제랑 비슷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1인 독재 체제를 절대 충성을 하는 이런 구조는 우파의 세계가 맞지가 않아. 당연히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같이 공존해야 돼. 이게 우파스러운 거지. 얘네 견제하는 세력 다 없애고 그러니까 신이계가 정권 잡아서 친박계를 다 싹쓸이해. 그러면 이게 우파적인 겁니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 친박 세력들을 사람들이 살려줬지. 박근혜 정부 때도 친이계 싹쓸이 하면은 이게 우파적인 거야? 아니란 말이야. 같이 공존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같이 망한단 말이지. 윤석열 때도 이준석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갔어야 되는데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망한단 말이야. 우파에서는 1인 독재를 원하지 않고 그딴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 색채랑 맞지 않는 구조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가 장동혁 1인 체제나 혹은 친윤 체제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다 숙청하려고 했잖아. 이제 이준석 나가라, 한동훈 나가라, 배현진 나가라, 김종인 나가라 다 나가라야. 그리고 남는 자기네들은 무슨 수준이 되는 애들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지율 떨어져 책임도 안 져. 그럼 누가 해당 행위를 한 거냐 이거야. 해당 행위가 지지율을 이렇게 빠뜨린 놈들이 원인인데 빠뜨린 주체자들이 안 나가고 지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숙청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반발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을 뽑을 바엔 차라리 예산권을 갖고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낫겠다. 차이가 없잖아 민주당과. 그러면 힘 있는 쪽으로 가고 말지. 어차피 둘 다 뭐 똑같은 애들이면 힘 있는 쪽이 낫지 힘없는 애들을 왜 지지해. 국민의힘은 이런 데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점점 북한을 닮아가고 있고 사실 내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북한을 닮아가 있다는 거는 뭐 이 좌파 쪽에 걸맞는 얘기지만 우파 쪽에는 지금 1인 독재 사이비 종교 교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북한과 동일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식 전체주의, 북한식 1인 독재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당에 대해서 야 니들이 지금 북한과 차이 도는데 그러면 너희를 왜 지지하나? 그럼 힘 있는 민주당 지지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좀 나가라. 야 15% 12%가 뭐냐? 동혁아 나가라. 쏟아지는 장동혁 사표로 보수 텃밭 TK에서도 민주당이 밀려들어라. 창당 후 최저 지지율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당내에서는 장동혁이 나갈 때를 알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뻔뻔스럽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퇴진론, 이성수 대론이 분출했다. 예, 전 지역에서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나아졌다. 세대별로도 20대를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열세였다. 그냥 충격이구만. 예. 오세훈은 이런 상황이라면 장동혁이 어떤 책임인지를 밝히고 결자해지 않은 심정으로 나가야죠. 주호영도 짱 대변에 나가고 올라갈 때는 얘기하는데 안 나가. 예. 안 나가. 사면초가 장동혁 이 와중에 으름장을 놉니다. 해당 행위 후보자는 즉시 교착이다. 즉 자기 보고 나가라는 애들을 교착했다는 의도로 보일 수가 있겠죠.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지방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까지 하락한 걸 심각한 상황이라고 모두 다 얘기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다. 예. 골목에서 아무리 호소해도 장동혁 얼굴 보고 어떻게 찍어주나라는 유권자 한마디 후보들은 무릎이 꺾인다. 장동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좌절감이 든다. 국민의 메신저 장동혁이 비호감이 됐는데 어떻게 박미성과라는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겠느냐. 아이고 참. 또 논란이 뭐냐면 장동혁의 거짓말 논란이 있죠. 장동혁은 차관보를 만났다고 했는데 장동혁은 실무상 차관이었다. 예, 요 사람은 알고 봤더니 이제 뭐야 차관 비서실장이었는데 차관보급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장동혁이가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도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차관 비서실장을 만난 걸로 드러나자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퇴장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마저도 직급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틀려. 예. 자, 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도 쉽게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가 특정되는 걸 막기 위해 오히려 숨겼다.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직급 역시 차관복급을 차관보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참 엉망진창이다 정당이 정말. 코미디를 찍고 있다는 말.
장동혁은 방미가 끝나고도 말했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급을 명확하게 이름도 밝힐 수가 없다며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다 밝혀주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게빈 왁스 차관 비서실장이란 답신 장 대표 설명과 달리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당사자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 또 직책을 그러니까 이 인물이 특정되는 걸 위해 직책을 숨겼다는 장동혁은 차관 복급을 차관보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럼 지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예, 국민의힘은 이날 해명 기자회견에서 내내 차관 복급이라고 정정해 발언했다. 국무부에 두 번 들어갔고 첫 번째는 차관 복급의 현안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도 차관 복급의 면담 요청이 있어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두 번째도 차관 복급이라고 했는데 JTBC가 털었어. 그 인사도 차관 복급 아니었는데? 응? 또 거짓말이야? 케빈 왁스 말고 또 한 명의 차관 복급을 만났다고 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이 인사 역시 차관 복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다 털어봤어. JTBC가 또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누구예요? 했더니 미국이 알려주더라는 거지. 봤더니만 부차관보야. 차관보의 부관이라는 뜻에서 부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선임 국장급이다. 장동혁 본인도 그간 차관보 면담을 전제로 한 질문에 바로잡은 적이 없긴 합니다. 예, 본인 입으로 본인이 차관보가라고 얘기하면서 차관보급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딱 과장하려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 국무부 쪽이 먼저 면담 요청을 해봤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지 않았냐. 국무부에 두 번 들어갔었고 첫 번째 차관 복급부터 혐의상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도 차관 복급으로 면담 요청이 있어도 면담을 하고 했다. 그러니까 면담 요청이 있다고 장동혁이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러니까 국무부의 공식 답변은 한국 방문단.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에 따라 면담을 가졌다고 돼 있다. 이것도 달라 또. 국무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이겠죠.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미국에서 누군가 만났는데 급이 안 맞아. 급이 안 맞는 거를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장동혁은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한마디로 뽀록이 난 거죠. 들통이 나가지고 상당히 망신을 당하고 부랴부랴 이제 말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한 것에는 차관 복급이라는 말이 없고 차관보라고 지명을 했기 때문에 장동혁 역시 여기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한 거 아니라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 됐거든. 그 다음도 차관 복급이라고 했는데 부차관이었단 말이야. 부차관을 차관 복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야. 더 밑에 계급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미국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미국 국무부 얘기는 또 다르다는 거야. 한국에서 요청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또 다른 거야. 그럼 뭐냐는 거야 대체. 몇 번을 거짓말 논란에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어떻게 이 그 대표의 그 위신이 살고 신뢰가 있겠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방미를 한번 하고도 투명하게 공개도 못해 진실 논란에 빠져버려. 그리고 이게 들통이나 이런 망신을 당할 정도의 실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결국 과장법을 쓰려다가 좀 딱 걸린 건데 이게 얼마나 민주당에서 지금 좋아하냐. 김어준이 응원할 정도입니다. 장동혁 화이팅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잘 버텨주길 바란다. 이런 지금 굴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파가. 장동혁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김어준이가 지방선에서 장동혁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화이팅. 민주당에서는 장동혁이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잘 버텨주길 바란다. 이게 난감하군요. 예.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동정론까지 제기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나온다. 송영길은 야당 지지도가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동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응원을 받는 우파 정당 대표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장동혁이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여론이 한번 기울어지고 이렇게 한번 여론이 뒤집어져서 비호감이 쌓여버리고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성과의 어떤 그 실망감, 성과가 없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은 다 대표 탓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반대로 예를 들어 이준석이 대표였을 때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이준석 보고 내려오라고 하지. 그게 누가 됐든 박근혜 대표가 됐든 이명박 대표가 됐든 뭐 이승만 대표가 됐든 누구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야. 지지율이 이 모양이면 당대표가 알아서 내려올 줄 알아야 다음에도 어떤 대표든 간에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지지율이 오르면은 대표가 잘해서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표가 못해서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 정치를 하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성과가 없고 지지율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내가 안 나가겠다. 이런 식의 뻔뻔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더더욱 악재가 되고 더더욱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야. 민주당에서 장동혁을 응원할 정도가 됐다는 거. 장동혁이 버팀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계속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당행위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무책임이 있다는 거야. 책임감을 느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뻔뻔스럽게 철판 깔고 버티는 이런 기괴한 방식으로 나가니까 우파 세계가 무너지더라.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이해한다면 자유주의자가 성과가 없을 때 반성을 하고 버티게 되면 그거는 지금 길바닥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정규직 노조 그 괘씸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라는 걸 장동혁 대표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